있던 대로 펴.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희망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걸 누가 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적절치 않네요. 예,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금연 광고나 담배값에 붙은 경고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전자담배나 일반 담배가 뭐 다 똑같다, 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들 광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나쁘니까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예. 덜 매운가요? 어, 저는 담배를 맵다 안 맵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기 예, 때문에 뭐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냄새가 예. 일단 안 난다 그러고. 아, 냄새가 안 나요? 예, 집에서 뭐 우리 가족들이 냄새가 안 난다. 그러니까 괜찮다. 연기는 좋다. 어떤가요? 보통 연기도- 담배 피시면 이렇게 좀 구름 과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연기도 훨씬 적죠. 아, 연기가 거의 없어요. 훨씬 적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일반 담배예요. 그리고 이게 권련형 전자담배인데 이 보시면은 이게 담배가 있는 부분 이 앞부분의 크기에 비하면 이 권련형 전자담배가 전체의 길이도 반밖에 안 되고요. 이 두께도 보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의 분량으로 치면은 4분의 1 정도로 줄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태우면은 재밖에 안 남고 다 없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원래 담배 양도 4분의 1 이상 줄고 가열형, 열을 가해서 찌는 것하고 태우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태워서 하면 고온이 발생하고 그런 고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2차적인 오염물질도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가열형 담배가 태우는 담배에 비해서 유해물질 발생량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반 담배하고 권리는 전자담배의 소위 말하는 유해성 양 자체가 똑같다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신의 오감으로 아닌 걸 느낄 수 있는데 오감을 부인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를 피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많이 피냐고 네,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일본어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이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걸 권장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자담배를 피라고 얘기를 한다는 네, 거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에서 이렇게 하게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들 갈아탔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피고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뭐 정부가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일본 정부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뭐 일본보다도 이게 조금 더 먼저 얘기하면은 이 영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 규제가 굉장히 보건학적 규제가 굉장히 센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미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영국 왕립의사회, 그다음에 영국 왕립 그 독성학적 검사하는 곳 이런 곳에서 담배에 대한 독성 실험을 했더니 유해 물질이 거의 10%로 줄었더라.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무조건 흡연자들 대상으로 네. 안 피게 하는 거 효과 없이 무조건 이 광고에서 안 피게 하는 것보다는 흡연량을 이 유해물질 섭취량을 줄여서 건강에 좋게 하려면 대체제로 이걸 권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중보건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고 또 그런 성과를 받아들여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또 카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이미 공중보건사업으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유럽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셨던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네네.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학계에서는 harm redu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유해 감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위해 감축이죠. 위해 감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군가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또는 어떤 독성에 의해서 중독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얘는 인생 패배자야. 얘는 패인이야. 얘는 격리시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일단 너가 중독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약한 것을 중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끊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약한 것을 그래서 병도 좀 덜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서포트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기를 이만큼 먹는 거랑 이만큼 먹는 거랑 차이가 큰데 담배도 일종의 식품이에요. 얘도 담배 잎이기 때문에 식품이라고요. 식품을 많이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디테일한 차이는 따져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다 나쁘니까 하지 마. 그거는 그냥 너 피던 대로 펴.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그거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만약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제로 흡연자로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유해 성분이 덜하다면, 그리고 실제로 흡연자들이 이것에 대한 체감을 덜 유해하다고 한다면, 체감 자체를 덜 유해하다고 체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정부가 일반 담배와 네.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 감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절주 캠페인을 하듯이 담배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꼭두각시라는 뭐 광고 아까 보셨잖아요. 예. 꼭두각시라는 논리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와 같은 담배에, 그러니까 관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은 중독 물질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담배에 중독성 물질이 더, 관련형 전자담배에 중독성 물질이 기존 담배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의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제 요건이 있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꼭두각시 광고를 만드는 거는 사실상 소비자들, 흡연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 기망과 왜곡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담배가 덜 해롭더라도 차마 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한번 이거 전자담배가 뭐 이거보다 유해한지 아닌지 실험한다고 그랬었던 당시에 조사 대상이 어느 담배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조사 형태가 자체인지 외주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일체 기록, 그리고 조사 방식,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ISO법 및 헬스 카나다법을 준용하여 자체 검사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하냐고요.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제가 말한 대로 조사 방식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담배를 쪼개서 봤는지 뭘 해봤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말을 못했어요. 일종의 이거 결과를 정해놓고 일종의 조작을 가해도 국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안 알려주는데. 그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해서 내놓는 결론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험 방법, 실험의 디자인, 실험의 연구 결과, 그리고 해석과 모든 로우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는 외국의 유명한 기관의 유수한 객관적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보고서에서 분명히 유해성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것은 뭐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식약처에서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은 그런 정보도 또 그런 연구 방법도 제공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나쁘다, 똑같다라고 얘기 광고하는 거는 현재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뭐 의혹이라든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그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또한 정부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국민들이 뭐 흡연자라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요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한테 담배 끊으세요. 근데 담배가 저 지금 당장 못 끊겠어요. 힘들어요. 어떡하죠? 그럼 당신 나빠. 그럼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라도 펴보시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유해성을 저감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면 이걸 권유하는 게 의사로서 또 그 환자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는 의사의 윤리 차원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절대 인정하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끊어라, 아니면 너 돌려보내라, 그리고 비난해라, 협박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의 감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정책적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정책적 이 공익 광고나 이 갖고 있는 이 담배 흡연 광고 경고 그림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라든지와 더불어서 인권 차원에서 또 의사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다라는 것이 현재 금융광고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